옛날 옛적에 어린 소녀가 있었다. 부자 아버지가 사악한 계모와 결혼하자 그녀는 두 딸과 함께 집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아름답고 하얗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소녀에게 힘든 시간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들은 물을 나르고 스토브를 데우고 음식을 요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는 등 더러운 일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게다가 이복 자매들은 최대한 그녀를 화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조롱하고 완두콩과 밀을 재에 부었고 그녀는 앉아서 그들을 골라했습니다. 저녁에 일에 지쳤을 때 그녀는 침대가 아닌 스토브 옆바닥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재에 먼지, 더러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자매들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은 3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시작하고 그의 아들이 신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소녀들을 잔치에 불렀습니다. 2명의 지명된 자매가 그들도 잔치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즉시 옷을 입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데렐라도 춤추고 싶었지만 새엄마는 드레스도 신발도 없고 더러워서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계모는 재에 밀 한 그릇을 부어 신데렐라가 2시간 안에 그것을 모으면 언니들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정원으로 나가서 울었다. 그리고 나서 2마리의 흰 비둘기가 날아와 다른 세 무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를 휩쓸고 쪼개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릇에 있는 모든 곡물을 선택했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되어 일을 마치고 모두가 돌아왔습니다. 신데렐라는 계모에게 그릇을 가져와서 잔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계모는 어쨌든 그녀를 들여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신데렐라에게 등을 돌리고 딸과 함께 공을 향해 달려갔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신데렐라는 바닥에 앉아 슬픔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 2마리의 흰 비둘기가 날아와서 다른 세 무리가 날아와 드레스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녀는 빨리 드레스를 입고 신부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이복 누이와 계모를 보았고 그것이 이상한 공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황금빛 드레스를 입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이 신데렐라라는 사실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만나러 나와 그녀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데렐라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여자와 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녁까지 춤을 추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왕자는 그녀를 배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누구의 아름다운 소녀이고 그녀가 사는 곳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데렐라는 그에게서 도망쳐 비둘기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왕자는 비둘기장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지만 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그는 그의 아름다운 낯선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신데렐라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간 비둘기에 의해 구출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화가 나서 고개를 숙이고 궁전으로 갔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신발을 보고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너무 작고 우아하고 순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가 도망쳤을 때 왼발의 신발이 계단 중 하나에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자는 기뻐했고 이 신발의 여주인과 신발이 어울리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 신발과 결혼할 것입니다. 부모는 무도회에서 돌아왔고 신데렐라가 제 위에 셔츠를 입고 잠들어 있고 난로 옆에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 자매는 내일 금색 구두를 입을 만큼 운이 좋기를 바라면서 방으로 갔다. 다음 날 왕자는 집에 와서 장래의 아내의 신발을 신어보고 싶은 사람은 모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2 자매가 나왔고 계모는 신데렐라를 집에 가두고 그녀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작은 신발을 입었습니다. 여동생이 입어보았습니다. 신발이 좋습니다. 왕자는 곧 떠날 뻔했지만 신데렐라는 창밖으로 나와 그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신발을 신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왕자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가 춤을 추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를 그녀에게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신데렐라를 데리고 그녀를 말에 태우고 그녀와 결혼식을 하기 위해 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매들과 계모들에게 그들의 집에 갇히고 결코 그곳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악의와 속임수로 처벌받은 방법입니다. 앨리스라는 소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걷는 것에 지쳤습니다. 더위가 그녀를 졸리게 만들었다. 갑자기 그녀는 어딘가 서두르고 있는 흰 토끼를 발견했다. 소녀는 자신에게 말을 걸고 시계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호기심으로 타오르는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갔고 주저없이 그 구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내부에는 깊은 우물이 있었고 그 벽에는 책잔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매우 천천히 넘어져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물 바닥에서 소녀는 다리가 3개인 유리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 작은 황금 열쇠와 일종의 병이 놓여 있습니다. 앨리스는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너무 작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녀는 작은 문을 보았다. 그것을 열고 웅장한 정원에서 신을 발견하기 위해 앨리스는 테이블에서 병을 마셔야 했습니다. 몇 모금을 한 후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너무 빨리 줄어들어 테이블에서 열쇠를 가져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바닥에서 마술 파이를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한 입 먹자마자 빠르게 위쪽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너무 자랐기 때문에 다시는 소중한 문을 통과할 수 없었다. 앨리스는 너무 많이 울기 시작하여 그녀 근처에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흰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그에게 전화를 했지만 서둘러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렸습니다. 앨리스는 그들을 집어들고 그녀가 어떻게 줄어들기 시작했는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술펜이었다. 앨리스는 자신의 눈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해변에 던져졌을 때 소녀는 다시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앨리스를 하녀와 혼동하고 즉시 새 장갑과 펜을 사러 집에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달렸다. 토끼의 집에서 그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병에 담긴 액체를 마셨다. 이로 인해 앨리스는 엄청난 비율로 성장하여 집 전체를 빠르게 채웠습니다. 그녀는 파이 덕분에 수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치수를 되찾은 소녀는 달아났습니다. 곧 그녀는 커다란 파란 애벌레가 앉아있는 거대한 버섯을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키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해 그녀에게 불평했습니다. 애벌레는 소녀에게 버섯 한 조각을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앨리스는 조금 먹었고 마침내 정상 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되었습니다. 갑자기 앨리스는 집을 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소녀는 부엌에 있었고 그녀는 그녀의 팔에 오는 아기를 안고 공작 부인을 보았다. 거대한 고양이가 바닥에 앉아 귀에서 귀까지 웃고 있었다. 공작 부인은 앨리스에게 채셔 고양이이기 때문에 웃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고양이가 사라지고 아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작 부인은 아이를 앨리스에게 주었고 그녀는 여왕에게 갔다. 소녀는 자신이 아이가 아니라 진짜 작은 돼지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앨리스에게 3월 토끼를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고 그의 미소만이 공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길을 쳤다. 곧 그녀는 3월 토끼의 집을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티파티 시작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테이블은 거대했지만 3월 토끼, 매드해터, 마우스 소냐만이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테이블에 앉게 하지 않고 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타임을 죽인 것에 대한 처벌로 끊임없이 차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끼와 모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소녀를 조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무례함을 참을 수 없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서 떠났다. 곧 앨리스는 멋진 정원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카드 놀이처럼 보이는 정원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흰 장미를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소녀는 이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여왕이 빨간 장미를 사랑하고 흰색 장미만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사소한 일로 하인을 처형했습니다. 정원사들은 그녀가 지금 쿠키를 훔친 하인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앨리스는 관심이 많았고 법정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어치 헤어와 매드해터가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끝났을 때 여왕은 갑자기 앨리스를 불러서 질문했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하고 하인을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왕은 화가 나서 소녀를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앨리스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소녀는 이것이 단지 카드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법이 사라졌습니다.
앨리스는 흰 토끼를 처음 본 곳과 같은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익숙한 풍경이 있었고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꿈이었습니다. 앨리스를 생각했습니다.